안녕하세요. 일본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본 회사들, 중소기업, 대기업 등등 연봉에 관해서, 월급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죠. 일본에 관한 영상들, 일본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 유튜브 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일본의 연봉, 월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일본 대기업 회사에 경력으로 입사해서 10년간 다녔던 경력직의 연봉에 관한 영상, 최종적으로는 40대의 월급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참 여러 가지가 달립니다. 시청자들의 상황이 각자 다르니까 댓글의 반응도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돌려서 어렵게 했나 봐요.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좀 띄엄띄엄 보셨던 것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의 의도는 제발 일본 연봉 낮다고 뻥치는 영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저 영상에서 제가 공개한 월급 통지서가 그거 진짜예요. 그런데 그거 극히 이례적으로 원래 월급의 반절, 3분의 1 이상 깎인 달에 월급 통지서를 공개했었습니다. 왜 이런 게 생기냐면 갑작스럽게 잔업 안 한 달 또는 연말정산 제대로 안 된 달, 이런 달에는 세금만 몽땅 뛰어가거든요. 일본에서 잔업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한 달에 잔업을 몇 시간 했냐에 따라서 잔업수당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저는 한 달에 한 10만 엔 이상 잔업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잔업 안 한다라고 한 달하고 월급 차이가 꽤 커요. 그럼 한국식으로 받는 돈이 적으니까 세금도 당연히 적게 내니까 별 상관없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일본은. 일본에서 소득세는 그 달에 버는 돈으로 책정돼서 세금을 내요. 그런데 주민세는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매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첫 해는 작년에 번 돈이 없어서 주민세 안 냅니다. 따라서 작년에 연말정산 금액에 대한 주민세니까 세금은 이 주민세는 안 깎여요. 아무튼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계속 나이 30 먹어도 40 먹어도 일본 회사 월급이 20만 엔대냐고 계속 문의를 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한국 구독자분님이 성실하게 사셨다면 나이 30대 후반 40대 돼도 월급이 20만 원 후반대로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의도적으로 개뻥치는 영상을 올려서, 아무튼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일본 와서 열심히 살 것 같나요? 일본에서 월급 못 받는 사람이 한국 가면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영상에서 월급 못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열심히 해서 월급을 못 받는 건지 진짜 불쌍한 건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본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월급이 좀 높지 않은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만, 음, 그래서 일본 사회에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간단히 해보면, 한국에서 여성분이, 제가 여성분은 군대를 안 가니까 여성분이라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여성분이 22살에 대학교 졸업하고 8년간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년간 회사 생활을 하니까 이게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30살에 구급 공무원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구급 공무원 되자마자 연차 호봉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30살에 구급 공무원 합격해서 30살에 1년차, 1호봉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경력은 인정해 줍니다. 과거 8년간 이 사람이 사회생활 했던 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30살에 일본에서 공무원 됐다, 합격했다, 그러면 과거 8년간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8년치 인정받고 이 사람은 9년차 구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대리를 했는지 과장을 했는지 차장 부장인지 그건 모르겠고, 그건 모르죠. 이제 구급 공무원 직급은 리셋했잖아요. 그런데
그 8년간의 경력은 인정해 준다니까요. 이게 일본 사회입니다. 자, 다르시 사기업 쪽으로 가도 최소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본의 제조업의 그냥 표준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력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직전 회사에 그 뭐 직급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뭐 리셋 시키고 이 사람의 경력치는 이 사람이 사회생활했던 연수에 관한 경력은 인정을 해줍니다. 뭐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저희 회사가 일본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국 분들은 도중에 군대도 갔다 와야 되죠. 취업고시 준비한다고 취업 준비생이었을 때 그 공백 기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나이는 찼지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어요. 한국으로 치면 처음에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 월급이 아주 좋습니다. 일본보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일본은 대기업이라고 그래도 초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올해 일본 대졸 사원들의 초급이 올라가지고 22만 엔이 아니라 뭐 24만 엔, 25만 엔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건 기본금이고 기본금 플러스 여러 가지 수당이 붙겠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사회 초년생들의 월급은 적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대졸자들 이 사람들은 취업 준비를 안 합니다. 한국처럼 영어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해요. 한국의 신입사원들 진짜 오버스펙에 진짜로 짱짱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일본에서는 그냥 대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취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취업 재수하는 사람도 없어 일본에서는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3, 4년간 가르치는 게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진정한 월급을 받는 거죠. 일본은 남자도 군대 안 가기 때문에 만으로 30 먹으면 일본에선 벌써 8년 차가 돼요. 이 8년 차들이 월급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일본의 월급의 시스템과 한국의 월급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찍히는 금액만 놓고 보면 일본은 벌써 30살에 한국보다 이게 높다고 봐야 되나? 이 정도 받습니다. 이게 일본의 그냥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보너스가 기본적으로 여름하고 겨울 두 번 받아요. 이게 평균이 4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회사는 제가 많이 모릅니다. 왜? IT 회사는 외국계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외국계 회사들의 시스템은 보너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IT 기업은 회사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딱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일본에 와가지고 3, 4년만 일하다가 한국 가는 이 사람들. 아무튼 일본에서 정말 지질이 고생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백하는 이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다 보면 연봉은 뭐 이렇다 쳐요. 거기에다가 뭐 지방세, 소득세, 국민연금 이거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거 얼마 없다고 막 많이 힘들어 하시고 많이 우울하죠. 사실 저도 우울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월급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내가 한국에서 신입사원 때에 받았던 그런 금액이 제 통장에 찍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일본 진짜로 3년간 쌍욕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 미친 회사라고. 아니 나 일본에서 좀 좋은 회사라고는 그런 말을 듣고 다녔는데 이거 와봤더니 빚 좋은 개살구더라고요. 좀 지나고 상황을 보니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일본의 국민연금, 일본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후생연금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후생연금이 개인이 9.5, 회사가 9.5%를 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지금 국민연금이 두 배를 뛰어지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에 관해서 한국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한국에서 그 국민연금 내봤자 미래에 받을 돈도 없는데 국민연금 뭘로 내냐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 먹고 40대인 저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저의 노후 대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 받냐라고 보면 지금 일본은 한국보다 국민연금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23만 엔 정도 평균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정확히 좀 이따가 자료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만, 퇴직금에 관해서 퇴직금이 일본 내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못 받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최소한 제조업 회사들은 90% 이상이 퇴직금을 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퇴직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이걸 지적하시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퇴직금이 법적으로 딱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안 정해져 있지만 노조 협상이 한국에서도 우선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마다 이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달라요. 노조 협정이 퇴직금이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 퇴직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평균적으로 제조업은 90% 이상이 퇴직금 있다. 저도 당연히 퇴직금 있고요. 한 달에 1년에 뭐 거의 1년치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 퇴직금으로 제가 운영하는 거, 뭐 이데코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마루 있지. 미국 시스템을 갖고 온 거죠. 410K라는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연금 제도가 있어요. 뭐 한국도 비슷한 게 몇 년 전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일본도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노후 설계를 하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집에 관한 전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세 제도가 세계적으로 유효한 시스템인지 어떤지는 제가 현재 이 영상에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게 전세 제도고요. 예전에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한국의 전세 제도가 뭐 반전세 제도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고 조금 뭐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은 그리고 미국은 이런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월세 내야 돼.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이제 가장 싼 집이 최하 정말 몇십 년 된 거, 정말 오래된 그런 집 들어가도 최하 3만 엔, 3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본 와서 처음에 살았을 때는 사택에서 살았던 것도 있고, 도중에 뭐 이게 사택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나가서 이제 사는 사람들 보면 5만 엔, 5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를 내요, 보통. 보통 이것보다 더 내는 사람도 있고,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끼려고 더 싼 데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관한 거주 비용이 한국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일본은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월세 비용이 나가니까. 일본에서 집을 사는 건 선택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자기 돈 없어서 집 못 산다? 이거 제가 100번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뻥입니다. 개뻥. 본인이 비싼 데서 살고 싶으니까 못 사는 거고, 저처럼 그냥 싼 곳에 이런 곳에 정착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골 마을에서 집 살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저 슈퍼까지 차 타고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10분 안에 있습니다. 10분 안에 종합병원 뭐 세 군데 갈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아무튼 상황이 조금씩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에서 와서 많이 돈을 못 번다. 그거는 제조업에서 신입사원 3, 4년 차 이때까지만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는 충분히 한국과 비슷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취업 준비하느라고 그 오버스펙 쌓는 그 시간에 일본에서 취업을 만약에 했으면 음, 까놓고 한국인의 30살과 일본인의 30살 때 받는 월급, 연봉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글쎄요. 이게 뭐 차이 나나? 안타깝죠. 한국 분들이 28, 막 29, 이 나이에 일본으로 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진짜로 24만 원, 25만 원 기본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상황이 안타깝죠. 조금이라도 빨리 일본 사회에 오셨으면 뭐 한편으로 저 댓글에 질문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30살에 일본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입사는 될까? 나이 드셔서 입사하시는 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 이제 자기 동기들은 이제 22살이야. 8살 이상 떨어진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자기랑 동기인데 잘 섞일 수 있으면 문제 없는데 나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그 나이에 들어왔는데 나랑 거의 동급에 있는 사람하고 즉 회사의 선배들하고 나
돈금 먹여줘. 이거는 일본 사회에서 안 됩니다. 신기하게 일본 사회도 옛날에는 유교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한중일 중에 한국처럼 유교 문화가 그냥 어우 대단한 곳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일본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어. 나이 먹어도 막 반말하고 그래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처음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에 관해서요. 그건 외국인에 관한 차별에 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자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